네, 윤석열 대통령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난번 공식적인 이 지도부 만찬 이후에 다시 부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가타부타 얘기는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두 사람의 만남이 있었던 것은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졌을지 그것이 무척 궁금해집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과거 발언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이런 시기에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취임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대통령의 퇴진 주장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예, 김재룡 의원님. 과거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국정조사를 하자는 야당의 카드를 덥석 받았다가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굉장히 좀 질책을 받았다 내지는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다 그래가지고 이 윤 대통령과 주호영 원내대표 사이가 멀어졌구나 이제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 별도로 또 대통령이 단독으로 관저에서 불러서 만났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지금 현안이 많지 않습니까? 예. 당장 이제 예산 문제도 있고 특히 예산을 심사하면서 야당에서 대통령이 직접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특정 예산에 대해서는 찾아서 그것을 이제 삭감을 하고 예. 있는 그런 지경이고 이것을 사실 지금 예산 본회의에서 처리 시한이 12월 2일인데 지금 예결위에서는 그러면 적어도 오늘까지는 좀 처리가 완료되어야 실무적으로 가능하거든요.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 또 국정조사가 지금 시작이 되었는데 도리어 또 이상민 장관 힘 건의안을 또 처리하겠다고 나서고 이런 복잡한 원내 사정에 대해서 좀 아무래도 허심탄회하게 두 분이 이야기를 좀 할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 누가 먼저 만나자고 했을까요? 대통령이 주호영 원내대표를 관저로 오라고 초청하는 형식이었을까요? 아니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내가 대통령님께 할 얘기가 있다라고 해서 먼저 내가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보통 경우는 이제 대통령이 좀 보자고 하죠. 주호영 원내대표가 먼저 하지 않고. 그렇죠. 그럼 예산안 얘기 외에 다른 얘기는 안 했을까요? 이상민 장관 해임안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복합적인 이야기가 지금 다 원내대표의 소관이거든요. 예. 예산 문제 또 국정조사 문제, 이상민 장관 해임안 처리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앞으로 또 해임 건의안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이제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또 탄핵 소추를 발의하겠다고 하니까 탄핵 소추 발의가 되면 또 이상민 장관은 이제 직무가 정지되거든요. 이런 복잡한 사정을 좀 설명하면서 야당 분위기가 실제 어떤 정도인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려면 아무래도 만나서 협의를 해보는 것이 그게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진짜 만난 것이 확인이 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께서 이제 얘기를 안 하고 대통령실도 확인해주지 않고 있으니까 아니면 아니다, 맞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니면 아니다고 하겠죠. 확인을 안 해주고 NCND는 만났다는 뜻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걸 저희 MBN이 이제 단독 보도를 했는데 최 의원님, 이 만찬 지도부 만찬이 있기 전에 소위 말하는 윤핵관 사인방과 별도로 또 부부들이 모여서 이제 만찬을 했잖아요. 이 자리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없었단 말이에요. 초대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섭섭함을 달래기 위해서 주호영 원내대표를 어제 또 따로 만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던데 그건 맞는 건가요? 가능하죠. 이제 우리가 지금 다 잊고 있지만 예. 기억을 되살리면은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있어야 할 자리가 정진석 비대위원장 자리입니다. 원래 거기 있었는데 원래 당 대표에 있었어야 되는 그렇죠. 뜻인데.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말하자면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그게 인용이 되면서 그 자리에서 물러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 사건만 없었으면 지금 당의 비대위를 이끌 위원장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이었죠 당시. 근데 이제 어쨌든 그것이 정진석 위원장으로 이제 돌면서 이제 원내대표로 사실상 합의 추대 방식. 물론 그때 투표를 하긴 했지만 거의 사실상 형식만 투표였고 사실 합의 추대 방식으로 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대통령께서 당연히 주호영 원내대표를 저는 만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는 게 맞죠. 왜냐하면 핵심 관계자 윤핵관은 이른바 핵심 관계자 대선 공로가 있는 분들 네 분 다 초청을 했죠. 부부 동반으로. 그다음에 지도부 불렀죠. 근데 원내대표 더군다나 지금 최근에
그 여야 어쨌든 그 지금 논란이 민주당이 지금 뭐 해임 건의안을 하면서 전국이 꼬였지만 예. 그 어려웠고 실타래 같이 엉켰던 국정조사를 합의하고 예. 예산안과 연계시키는 아주 좋은 전략을 쓰지 않았습니까? 예. 그 어쨌든 그 민주당이 예산안은 통과시킨 후에 국조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예.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원내대표로서는 전략을 잘 세운 거라고 봐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지금 뭐 민주당은 삭감을 주장하면서 감액 예산을 얘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에 집권 2년 차에 펼칠 수 있는 예. 가계부를 가지고 있는 그 원내대표란 말이죠. 당연히 불러서 현안을 협의하고 특히 예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뭐 좀 지켜달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안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오히려 만나지 않았다면은 그게 더 이상한 거고 그러면서 저는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여당 내 균형 관계를 잡아나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예. 대통령을 만나고 온 주호영 원내대표가 야당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대통령이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당한테 좀 부드럽게 대했습니까? 오늘 아니면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세게 얘기했습니까? 야당을. 제가 볼 때는 계속 야당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여당의 입장은 변하지 예. 않았다고 생각해요. 강대강이죠. 대통령실의 기조 자체가 아주 강경한 입장 아닙니까? 대통령실의 입장을 한 번이라도 번복한 적이 있었나요? 예산안과 국정조사 문제 국민의힘과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 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좋은 분위기로 군기를 잡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좋은 분위기로.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서. 예. 왜냐하면 저간의 지금 과정들을 보게 되면 맨 처음에 운영위원장으로 계실 때 강순규, 김은혜 그 두 수석에 대해서 퇴장한 거에 대해서 친윤들이 막 거의 들고 일어나서 문제 제기를 했었잖아요. 예. 사실은 아닌데 본인이 김은혜 수석이 나가달라고 얘기했던 건데 두 번째는 국정조사 합의했더니 이진복 정무수석이 와서 아니 대상기관도 아닌데 왜 그걸 포함시켰습니까라고 직접 와서 얘기한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만찬을 했을 때 현안 논의가 거의 안 됐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사인방과 만나서는 당내 문제를 조율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불러서 대통령실의 기본 입장에 대해서 존중해서 그 가이드라인 아래서 당의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분위기의 군기잡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좋은 분위기의 군기잡기는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인데 그래도 원내대표고 선배인데 예. 그 안 좋은 분위기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군기는 잡는다. 그렇죠. 아까 대통령실의 입장이 이러하니 예. 거기에 맞게 좀 조율을 해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아닐까요? 예, 예. 좋은 분위기에서 대통령이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대통령실의 이러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똑바로 하시오라고 저 똑바로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여하간 좀 그런 알겠습니다. 방향에서 뭐 이런 이제 추론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뭐 특별하게 이상한 추론은 아닐 수 있죠. 좋은 분위기에서 군기 잡겠다. 저는 뭐 주호영 원내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관계가 아무리 대통령과 원내대표 관계여서 과거처럼 대통령이 굉장히 좀 예. 그 균형추로 본다면 더 높은 균형추로 볼 수도 있겠지만 예. 지금 이 상황에서는 대통령께서 정치를 오래 하지 않으신 분이어서 이 상황 속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원내 대책을 듣는 자리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럴 수밖에 없다. 예.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는 이런 예산국회가 이렇게 예. 파행을 겪고 그리고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위협이 나오고 예. 이런 상황 속에서 과거는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물은 어땠습니까? 예. 이런 것을 들을 수밖에 없는 위치지. 예.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나 녹록지 않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그 지도부 만찬 이후에 또다시 주호영 원내대표만 따로 불러서 식사를 했다는 것은 예. 그만큼 좀 이 상황을 듣고 그다음 대처 방안에 대해서 조금 그 조언을 듣고 그렇다면 전폭적으로 지지하겠습니다. 이런 예. 응원의 메시지를 내는 것이지 제가 볼 때 지금 뭐 군기를 잡아서 이렇게 하라고 하기에는 예. 상황이 너무 어렵고 급박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을 들었을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다선 의원이고 원내대표도 뭐 여러 번 했는데 바른정당에서 했고 이런데 그걸 군기를 잡는다고 해서 군기를 잡힐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은.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억측이고 대통령께서 원내대책에 대해서 원내대표와 아주 밀도 있는 논의를 했고 앞으로 좀 지혜로운 판단을 예. 할 수 있도록 좀 길을 열었던 자리라 이렇게 해석할 수 알겠습니다.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윤핵관 사인방과 함께 관저에서 만찬을 하고 그 다음에는 지도부와 만찬을 하고 또 어제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또 만나고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세간에서는 대통령이 차기 당대표에 대해서 어떤 언급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추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3월에 개최될지 5월에 개최될지 그 얘기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연대설 얘기가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관련된 사람들의 얘기를 쭉 들어보겠습니다. 김장연대. 무슨 연대요? 김장연대. 김장을 담그나요? 아니, 김기현과 장제원이 김장을 담글 철이 아닌데. 김기현과 장제원이 그 연대를 해서 김기현 의원이 당권 도전에 나선다. 저는 김장 담그는 소재가 아니고요. 네. 김기현이라고 하는 상품 자체로서 네. 정치 활동 계속해 나갈 거고요. 같은 당을 하는데 그 뜻을 같이 하면 당연하죠. 같이 연대하고 해야죠. 그동안 김장 이런 되게 여러 가지 조어가 나왔는데 근데 그렇게까지 나는 참 보면 참 진짜 너무해요. 에? 너무해요. 그런 얘기는 괜찮아요. 간장 관계 관련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게 뭐예요? 무슨 김장철도 아닌데. 예, 김장연대 또 안장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는 지난 7월이었어요, 그렇죠? 이준석 전 대표 문제가 이제 불거졌을 때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지금 나오는 당내에서 나오는 연대설 얘기를 좀 보니까요, 김장 이게 김의겸 장경태 최고위원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김현장이라고. 예, 좀 김장이 많습니다. 예, 어쨌든 김기현, 장제원 이런 연대설 얘기가 나오고 있죠. 김기현 원내대표, 장제원 사무총장설입니다. 안철수, 장제원, 안철수 대표, 장제원 사무총장설. 나경원, 김기현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세 중에 어느 게 제일 유력한가요?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예. 시기를 달리해서 주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김장이니 나김이니 예. 간장이니 간장은 아마 간철수 간인가요? 예, 안철수 하여튼 전 대표와 장제원 의원을 간장이라고 먹는 걸로 다 이렇게 한 건데,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 것 자체가 별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을 예.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 중간에 잘 보면 장제원 의원이 주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장제원 의원이 이제 대통령의 신임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이 개입하면 영향력이 있고 의원들에게 영향력이 있고 그것이 표심에 영향력을 미쳐서 결국은 차기 당대표를 만들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장제원 의원이 저런 일에 나설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에게 큰 부담을 주는 일을 만들 정도로 그렇게 나서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그러나 개인적인 호불호가 있을 수 있고 또 개인적인 정치 활동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지지하거나 그런 마음이 없을 리는 없겠죠. 그러나 또 드러나게 완전히 무슨 대통령의 힘을 얻고 어떤 사람을 지지한다고 나서는 그런 일은 저는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김장연대니 간장연대니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의미는 없다. 의미는 없는 이야기가 아닐까. 그래, 실현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한동훈 법무장관은 어떨까요? 한동훈 법무장관 당대표 차출설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좀 다루긴 했는데요. 관련된 당내 의견들 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전당대회에 차출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한동훈 장관이 지금 셀럽이 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당대표 자리를 노린다. 이것은 한동훈 장관을 키워주는 호사가들의 얘기가 아닐까. 지금 엄청 컸지 않습니까? 대선 주자로 당대표감으로. 정치에 대한 차출, 자기 총선에 대한 문제는 아무래도 장관을 2년 정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오래 한다는 것은 좀 무리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자기 총선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아무래도 좀 더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죠. 사실은 정치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유능한 인재이심은 분명하지만은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반드시 총선에 이겨야 되는 상황이니까 만에 하나 당대표가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전당대회에 나올 것인가 아니면 내후년 총선에 나올 것인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치를 할 것은 기정사실화 됐는데 언제 나올까? 그걸 두고는 조금씩 이제 의견들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당대표가 되는 게 좋아요? 총선에 나와서 의원이 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둘 다 떨어지는 게 좋아요? 전혀 뭐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지금 저기 이 경제난에다가 특히 뭐 12구 참사까지 있는 상황에서 민생을 챙겨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이 언제 정치할지가 뭐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좀 우려되는 게 근데 이런 얘기들 자체가 나오는 게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간장연대가 됐든 뭐 김장연대가 됐든 일단은 장이 들어가잖아요. 장제원 그 의원이 그분은 뭐 이제 여당 지도부에 앞서가지고 대통령을 만나서 근데 그런 저는 뭐 정치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 집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지 그 이후에 연대설이 계속 또 커지고 그리고 3시간 20분을 여당 지도부와 만났는데 닷새 만에 또 주호영 원내대표 따로 불렀어요. 그럼 도대체 그 3시간 20분 동안은 무슨 얘기를 한 건지 정말 땅콩 안주에 맥주만 마신 건지 월드컵 얘기만 한 건지 국민들이 화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상식적이지가 않고요. 대통령께서 역대 대통령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하느냐, 식사를 하느냐, 어디서 만나느냐. 이 모든 게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뒤죽박죽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선과 당대표는 무지 차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저는 한동훈 장관이 지금까지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정치적 발언을 하실 때 모습을 보면은 정치를 할 것 같습니다. 하는데 이제 총선이 가까워져 내후년 4월이 가까워져서 어떤 뭐 전체적인 판세에 영향을 주거나 또 이분이 강경 보수 쪽에 인기가 많이 있으니까 차출해가지고 출마를 시키는 문제와 내년 초로 뭐 2말 3초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2월 말 3월 초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당대표 얘기는 상당히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에 한동훈 그 장관이 당대표로 차출이 된다면은 말 그대로 한동훈 장관이 그 공천권을 갖는 아주 힘이 있는 당대표를 만든다는 건데 그러면 검찰 출신 대통령과 검사 특수부 똑같이 특수부 검사 출신 여당 당대표라 이건 말 그대로 검찰 국가가 더 짙어지는 건데요.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이 모습을 어떻게 볼지 그래서 지금 말씀은 많이 나오지만 저는 한동훈 장관이 당장 여당 대표로 차출이 돼가지고 출마한다면은 그분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력이 전혀 없는 지금 대통령도 정치력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분을 여당 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윤핵관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이 다 달라붙어서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온전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한동훈 장관이 뭐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를 보면은 굉장히 지금 여권 내 주자들 가운데는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당 대표 얘기도 계속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정치 경험이 일천하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지금 합니다. 야당에서도 하고 이제 일부에서도 많이 합니다. 근데 김 의원께서는 한동훈 장관이 나름 정치적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다, 높게 평가하셨잖아요. 그 다들 정치 아마추어, 정치 경험이 없다라고 보는데 왜 우리 김 의원께서는 그렇게 높게 평가하신 거죠? 아니 저는 이제 뭐 정치적인 그 돌파 능력이라든가 메시지 전달 능력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탁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상황은 마치 그 윤석열 대통령을 과거에 그 검찰총장 시절에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공격을 해서 그 정치적인 위상을 크게 키워준 그런 상태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당시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는 그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해서 그 재판에 넘긴 그 일 외에는 그 다음부터는 이 다른 그 수사를 거의 못했거든요. 뭐 수사권을 막 배제하다시피 해서 그런데 이제 막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존의 권력에 맞서는 정의로운 검사로 각인이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치 위상이 커졌거든요. 근데 한동훈 장관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주로 이제 뭐 그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 사건 이 수사에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데 대해서 법무장관으로서 검찰청을 지휘하는 입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구도에서 민주당이 뭐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도 좀 실력이 있는 분들이 나서면 괜찮은데 뭐 김의겸 뭐 이런 분들이 나서서 계속 헛발질만 하니까 점점점 키워주거든요. 과거 추미애 장관이 키워줬듯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위상은 높아지고 있는데 반면에 저분이 예를 들어 당대표가 되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좀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당내 견제 세력도 생기겠군요. 그건 뭐 둘째치고 지금까지 수사를 하고 있는 이재명 예. 대표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가 여당 대표가 될 분이 그 수사를 한 것처럼 예. 사실은 수사는 검찰이 하고 있고 법무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지휘하지도 않는데도 이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조금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두 번째는 지금 우리 그 국민의힘의 당원이 7, 80만 명 가량 되거든요. 이게 사실 정치적으로 위상이 좀 있는 분들이 몇 명이 담합을 해서 어느 누구를 막 지지해서 그냥 당대표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과연 나올까요? 저는 그런 두 가지 면에서 이거는 완전히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는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저는 한동훈 장관이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미우시죠, 야당은.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밉다고 자꾸 이렇게 공격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꾸 커집니다. 그냥 왜 미운 게 아니고요. 때려 죽이기도 때려 죽일 만큼 밉다 이런 때려 식이요. 죽여도 때려 죽이면 좋아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밉다고 자꾸 한동훈 장관을 건들면 김의겸 의원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점점 이 진짜 한동훈 장관을 진짜 대어로 계속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과 관련해서는 의원들이 그만 좀 다투는 게 어때요? 아니요, 한동훈 장관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야무지게 나무래야죠. 국회가 그러라고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국무위원인데 야무지게 나무래야 된다. 예, 그렇죠. 야무지게 나무래야 되는 건데. 헛발질하면 안 되고. 아니 근데 지금까지 맨날 헛발질만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헛발질을 했으니까 다시 다져서 비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가 소위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견제하지 않는다면 독주하지 않겠습니까? 독재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막아야 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민주당이 보여준 모습은 거기 합당할 만큼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발견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라도 거기에 맞게 타당한 방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뭐 매우 예를 들면 유능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유능한 것 같지는 않은 측면도 전 말이 눈에 보여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즉각 현장 대응 능력이 좀 떨어진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저는 앞으로 뭐 잘 준비해서 얘기를 하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아마 못 나오실 거예요. 당대표로. 제가 볼 때 5, 6월 달로 전당대회가 좀 미뤄지게 되면 그때는 어쩌면 하나의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대항마로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2, 3월 달인데 제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못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뭐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이 한동훈 장관과 관련돼서 이 과거 이 정진웅 부장검사 지금 이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인데 이 정진웅 부장검사와 당시에 이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이 몸싸움이 있었죠. 이 독직 폭행 얘기가 그때 나왔었는데 어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수사팀 그리고 이제 정진웅 당시 부장검사에 대해서 무죄 선고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여파를 미칠까? 이 부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 정진웅 검사 독직 폭행 혐의 어제 최종 무죄 선고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고요. 제가 이견이 있습니다만 법무부 장관으로서 판결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과 관련해서는 야당 의원들이 법사위뿐만 아니라 뭐 예결이든 어디든 하여튼간에 이 한동훈 장관만 눈에 띄면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뭔가를 제기를 하고 또 김의겸 의원도 그렇고 뭐 더 탐사라고 하는 그런 온라인 매체도 그렇고 뭐 스토킹 얘기도 하고 정치 뉴스의 상당 부분을 한동훈 장관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셀럽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서 이른바 그 스타 장관이 하나 나온 건 맞고 그다음에 그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정치적 감각도 있어 보여요. 다만 그것이 갖고 있는 정치적 감각은 재능에 대한 부분이고 정치인으로서 가져야 될 덕목인 이른바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부분은 전혀 검증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체급을 키워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저렇게 사사건건 얘기를 지적하고 그다음에 그 꺼내만 놓으면 그게 더 헛발질이고 사실 확인해 보면 그게 다 가짜 뉴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 과정에서 저는 이제 지금까지는 아주 그 언어 선택이라든가 그다음에 직자적 대응 같은 경우는 정치적 감각이 있게 좀 센스 있게 대응했지만 지금은 본인이 벌써 당대표의 그 어떤 그 후보군으로까지 거론된다 하는 것은 앞으로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른바 정치적 태도 혹은 발언의 어떤 그런 품격
이런 것들로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지금은 좀 날카롭고 그다음에 아주 그 법치국가에 걸맞는 법무장관의 모습이었다면 지금부터 사실 정치를 국무위원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게 맞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당시에 있었던 이미지가 뇌리에 박히면서 그것이 정치적 정체성을 형성하거든요. 예.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은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제 물론 이제 채널A 판결도 있었습니다만 지금부터 어떤 스탠스와 어떤 예. 정치적 태도로 국민들에게 비춰지지나 요거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짚고 이제 이 주제를 좀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진짜 정치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대통령에게 찾아가서 상의를 하겠죠.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당신은 정치하지 말아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장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정치해봐라 재밌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면 하지 마라. 나 보지 않았느냐 힘들다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까요? 뭐 하시라고 한 장관님 하시면 잘할 예. 것 같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라고 격려할 것이다. 예. 당연하죠. 그리고 한 장관의 뭐 여러 가지 지금 인지도라든가 예. 그리고 야당의 태도 그런 것들을 볼 때는 한 장관이 충분히 정치인으로서 등극할 만한 그런 위치에 올라왔고 결국엔 저는 뭐 당 대표가 될 것이라는 뭐 말도 있지만 이것은 사실 희망 사항일 뿐이고 일부에 실현 가능성은 없다. 아마 한 장관은 내후년 총선에서 총선 필승조에 투입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후보가 나오는 지점에 그 지역구에 한동훈 장관을 보내서 격전지에 그렇습니다. 격전지나 정치적 거문이 나온 것에 그래서 거기에 붙여서 한 장관을 아마 승리로 이끌어서 한 장관도 위상이 높아지고 예. 당의 위력도 키우는 그런 뭐 일타 쌍피 전략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기 때문에 한 장관 당분간 법무부 장관 자리를 지키면서 총선에 대비할 것이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겠습니다. 격전지에 한동훈 장관을 투입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총선 필승 카드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나요? 이 종로구의 지역을 두고 있는 최재형 의원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는 얘기 나오는데. 종로에 뭐 강력한 뭐 야당 후보가 나온다면 그쪽에 갈 것이고 용산에 나오면 그쪽으로 갈 것이고 강남은 주지 않을 것이고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의 알겠습니다. 거물이 나올 때 그쪽으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최재형 의원이 한동훈 장관이 올까 상당히 이게 긴장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게 사실인가 보군요. 알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잠깐 있으시면. 근데 이제 방금도 그 채널A 사건 수사팀장이 한동훈 장관을 뭐 전 검사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비난을 했지 않습니까? 사과하라는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책임지라. 저런 것이 한동훈 장관은 몸집을 자꾸 키워주는데요. 저 수사팀장 저 사람은 뭐 검사인 거는 제가 뭐 이해를 하겠는데 채널A 이정현 검사장입니다. 법무연수원 지금 연구위원일. 채널A 그 기자 사건이 어떻게 결말이 났는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것도 없는 걸 그 뒤집어 씌워서 그 수사를 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잘 안 된 사건이거든요. 이거 마찬가지로 김의겸 의원이나 모두 다가 없는 걸 뒤집어 씌우려다가 결국 엉터리로 해서 사실 한동훈 장관만 자꾸 키워주는 거죠. 아니 사실 그 개인적으로 보면요. 회식 자리에 나는 2차 안 갑니다. 나는 회식 자리에 잠깐 있다 갑니다 하는 것이 그 직장인으로서 그렇게 썩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사회성이 없다고 비난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의 많은 여성들로부터 아주 환호를 받았거든요. 그렇게 만드는 것도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특이한 일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모든 것이 한동훈 장관이 법무장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빚어지는 문제이고 정치인으로 오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는 뭐 정치인으로서 보다도 아직은 법무장관 자리가 좀 더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뭐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너무 오래 지금 한동훈 장관 얘기를 하고 있어서. 한동훈 장관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근데 독직 사건 이번 무죄 난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한 장관이 좀 사과를 하든지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이 사건에 보면은 본인이 뭐 이것도 피해자의 좀 권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압수된 그 아이폰 비번을 풀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정진웅 부장검사인가요? 가서 그 유심칩 이거를 압수하기 위해서 벌어진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한동훈 지금 장관 쪽에서 기소를 한 검사들은 또 다 승진까지 시켜줬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사과를 해야지. 만약 이분이 이제 앞으로 정치를 한다고 하면은 이런 문제들도 비판의 여지가 상당히 클 거라고 봅니다. 그 앞에 있던 검사들이요 다 권력의 충견이라고 전부 비난받는 사람들이 승진하고 좋은 자리 가서 윤석열 검사장 저 몰아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저 채널A 수사팀장이라는 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분들이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 이런 이야기 할 지금 위치에 있나요? 알겠습니다. 이게 참
정권이 바뀌면서 검사들의 운명도 아주 극과 극으로 좀 바뀐 사례가 되겠습니다.